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6일 공개합니다. 2003년 발표된 소설 다빈치 코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 아이까지 낳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당시 로마 교황청은 가톨릭의 믿음과 교리에 위배된다며 맹비난. 몇 년 후 소설이 영화화됐을 땐 일각에서 관람 금지 운동을 일으키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카톨릭이나 기독교적인 그 종교관이 확실한 유럽이나 미국이나 네. 이런 나라들에서 볼 때는 너무 나간 거 뭐 아닙니까? 아무리 소설이라 해도 교리에 반하는 내용이니까 뭐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소설성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모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2007년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들은 음모론자들이 예수 가족의 묘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한 동굴 무덤을 찾았는데요. 무덤 안에는 요셉의 아들 예수, 마리아, 예수의 아들 유다라는 비문이 새겨진 유골함이 있었고요. 유골의 DNA를 분석한 결과 예수와 마리아는 부부 사이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와 예수의 아들 유다의 DNA가 일치, 예수와 마리아의 DNA는 불일치. 가족이었던 예수와 마리아가 부부였을 것이라 추측을 하는 것이죠. DNA가 다르다고 부부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나 갖다 그러니까, 붙여도 그러니까. 그건 부부가. 유다랑 예수가 DNA가 일치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보통 이제 예수님의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고 결국엔 배신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인물인데 그게 어떻게 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요. 유골함의 이름은 기원 전과 기원 후 1세기 무렵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하게 쓰던 이름입니다. 무덤 속 유골의 주인을 성경 속 예수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조가 불가능한 게 실제 우리 예수의 DNA를 압니까? 모르죠. 그냥 갑자기 그 무덤에서 그걸 대조해서 뭐 맞지 않다고 부부고 뭐 아들이 이거를 단정한다는 건 좀 억측인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음모론자들은 여전히 예수 결혼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5위 공개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진 배우? 고전 명작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의 마음을 애태우는 신살칼로 열연한 배우 레슬리 하워드. 자, 그는 이 영화로 스타덤에 오른 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연합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선전활동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런데 레슬리 하워드는 전쟁 중 사망.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음모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943년 6월 1일 하워드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영국의 브리스톨로 향하는 민간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항공기가 스페인 북부 비스케이만 상공을 지나던 중 갑작스러운 폭격으로 추락. 결국 하워드는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야, 아무리 뭐 전쟁 중이라도 민간 항공기는 공격 안 하지 않나요? 원칙이죠, 원칙. 그래, 전범이죠 그런 게. 예. 누가 공격한 거예요? 자, 당시 독일은 민간 항공기를 연합군의 전투기로 오인해서 공격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이안 콜빈에 따르면 히틀러가 비행기를 격추시키라고 지시한 게 분명합니다. 반나치 성향을 가진 하워드를 평소 히틀러가 눈엣 가시로 여겨서 하워드를 살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명인이 나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를 계속하면 대중들은 영향을 받거든요. 네. 혹시 그런 거를 염려해서 민간 항공기를 격추시키면서 죽인 건가? 아, 근데 그것만으로 히틀러 소행이라고 하기에는 뭐 히틀러가 나쁘니까 그냥 뭐든지 히틀러가 했다 그러면 다 넘어갈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레슬리 하워드 죽음에 대한 음모론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영국 정보부장으로 참전했던 윌리엄 스티븐스는요. 레슬리 하워드의 매니저 알프레드 첸홀스와 당시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키와 얼굴형 헤어스타일이 비슷해가지고요. 그래서 독일군이 매니저 첸홀스를 처칠로 착각해 민간 항공기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경호원이나 뭐 의전 등을 보면 오해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외모만으로는 닮았네요.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이곳에 사람이 산다? 자, 두 기자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인류가 달에 처음 발을 디딘 게 언제입니까?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닐 암스트롱 예. 인정합니까? 아,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인류가 최초로 화성에 착륙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인류가요? 인류가. 인류는 화성 못 갔죠 아직. 못 갔다. 로버트만 보냈죠. 아직 간 적은 없잖아요. 아 여기에 동참하시겠어요? 아니, 사람이 간 적은 없고 로버트가 로버트만 보냈어요. 사람이 간 적이 없다. 아 이렇게 과학 지식이 짧아가지고 이게 저희 주선에 맷 데이먼 한번 갔어요. 마셔. 맷 데이먼은 세트에서 한 거고요. 자 화성에 사람이 갔다는 건 제가 아니고요. 나사 직원이 얘기한 겁니다. 나사요. 갔다는 거예요? 2014년 전 CIA 조종사인 존 리어가 진행하는 미국의 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 제키라는 여성의 전화가 올려옵니다. 나사에 있을 때 화성 지표면을 걷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제키의 주장에 따르면요. 1979년 나사에서 근무할 당시에 화성 탐사선 바이킹호의 원격 측정 영상을 통해 우주복을 입은 두 남자가 화성 지표면을 걷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합니다. 어허. 뭐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착각했던 거 아니에요? 진짜 화성에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사 직원이 대서특필되고 이게 아니 근데 약간 청취자 연결 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되는 얘기라고. 청취자를 무시하나요? 무슨 논문이나 네. 보도가 아니라 전화 연결해서 갑자기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키와 동료들이 함께 보던 영상이 갑작스럽게 끊기자 제키와 동료들은 영상을 확인하려고 위층 사무실로 올라갔다는데요. 위층 사무실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창문은 종이로 가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 말을 믿는다고 한다면 네네.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평소엔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게 영상을 확인하려고 가보니까 그걸 당연하죠. 막아놨다는 거잖아요. 뭔가 숨기려는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답이 너희 제키가 누구예요? 제키요. 신분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제키라는 사람이 한 말을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예. 자, 실제로 신원이 확인이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거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키의 말을 들은 진행자 존 리어가 전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실 인간은 1966년도부터 화성을 식민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엔 이미 저산소 상태에 적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며 음모론에 더욱 불을 지핀 겁니다. 저산소 상태에 적응한 사람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아니 화성에 저산소 유인 인간이요. 화성에 유인 탐사선 사람이 탄 탐사선을 못 보냈어요 아직. 그래 로봇 하나 보냈잖아.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요. 어쨌든 제키는 확인 안 됐어도 존 리어라는 사람은 자기의 신분이 드러난 사람이잖아요. 마이 라디오입니다. 예. 네.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약간 그래도 신빙성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당연하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 전에 갔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증거 없는 계속 얘기가 반복되면서 저 사람 얘기는 믿을 수 있지만 음모가 계속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화성에는 정말 사람이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3일을 공개합니다. 모모했지만 모모하지 않은 남자.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PC 백신 거물 감옥에서 자살. 1987년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며 보안업계의 선구자라 불렸던 존 맥어피. 그런데 스페인 감옥에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PC 백신의 선구자잖아요, 저분이. 그렇죠. 근데 어쩌다가 스페인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거예요. 존은 컴퓨터 보안업계에 한 획을 그었지만 이후 폭행, 살인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됐고요. 급기야 지난해 탈세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왔던 존은 지난해 스페인에서 체포. 그런데 미국 송환을 앞두고 갑자기 구치소에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이유가 있었을까? 미국으로 가면 뭐 형량이 확 높아질 거였다든지 뭐 명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닌가 이 사람이 뭔가 미국 정부에 가서 밝히면 안 되는 뭔 비밀이 있거나 뭐 이랬나? 자, 그런데 그의 죽음을 두고 이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메가피는 알아선 안 될 정보를 알고 있어서 자살 당한 거다. 뭐야? 나의 추리하고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자, 미국의 극우 음모론 집단 큐어넌을 중심으로 일부 음모론자들 사이에서는요, 그가 미국 정부의 기밀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의 입을 막기 위해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했다라고 주장했고요.
SNS에서 샵 McAfee didn't kill himself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럴 만한 정보를 진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을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렇긴 하네. 보안이니까. 음모론자들이 존이 자살당했다는 음모에 혹한 또 다른 이유. 내가 자살했다고 하면 믿지 마세요. 진짜 나인지 알도록 오른팔에 문신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체포되거나 실종되면 엄청난 양의 기밀이 공개될 겁니다. 또 어떤 기밀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 그가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존은 생전에 자신이 정부와 CIA 요원, 바하마 공무원들의 부패와 관련된 파일을 수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음모론자들은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다른 음모론자들은 사망한 존은 가짜이며 진짜 존은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망한 존이 가짜라는 주장이 있다면 존이 얘기한 대로 네. 이 문신을 좀 찾아보면 되지 않나요? 저 공개하면 되잖아요. 네. 저 그 시신의 그래요. 팔을 딱 공개하면 되지 않나요? 스페인 당국은 존의 시신을 부검 결과 명백한 자살이라고 밝혔지만 그의 문신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없네 없어. 그래서 이를 두고 사람들은 존의 죽음에 더욱 의문을 품었고요. 음모론이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2위 공개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요. 권위적이지 않고 소탈한 성품으로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하느님의 미소라는 별명까지 얻은 제263대 교황, 바로 요한 바오로 1세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한국에 또 찾아오신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1세 교황 소식은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은 1978년 교황으로 선출된 지 불과 33일 만에 서거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한 달 만에? 굉장히 짧게 재위하셨네요. 당시 교황청이 밝힌 교황의 공식 사인은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톨릭계에서는 교황 독살 음모론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께서 지난 9월 28일 오후 11시경 서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황의 시신을 수습한 장의사가 다음 날인 9월 29일 오전 8시경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교황의 시신에 온기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에이? 사망하고 하룻밤이 지났는데? 9시간 지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몸이 따뜻했다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상식적으로 좀 사망 시각이 약간 바뀐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교황께서 평소 책 읽을 때 안경을 안 쓰시는데 사망 당시엔 안경을 썼고 손엔 책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교황이 갑자기 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황청에서는 부검도 하지 않고 시신을 방부 처리, 재빨리 장례 절차를 밟은 것 역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또 부검을 해서 뭔가 안 좋은 게 나올까 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인은 밝히긴 했죠. 심근경색이라고 했으니까 밝히긴 한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의문만 가지고 독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은데 독살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뭡니까?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생전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이 오랫동안 마피아의 자금 은닉처란 의혹을 받아온 바티칸 은행을 개혁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피아가 결탁한 바티칸의 비밀 조직이 교황을 독살했다는 것이죠. 아 이제 조금 그럴듯한 이유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설마 교황을 그게 독살하겠나요? 쉽지 않네. 그 교황이라는 그 사람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음모론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3년 후임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처음으로 마피아를 공개 비판. 마피아들은 언젠가 신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두 달 뒤 로마 성당 두 곳에서 잇따라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 그리고 2010년엔 이탈리아 검찰이 바티칸 은행이 마피아의 자금 세탁을 돕고 있다며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요한 바오로 1세 교황 독살설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없고 교황청 역시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교황 독살 음모론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자, 이번 특종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믿고 있는 음모론입니다. 바로
1969년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의 영상은 조작됐다는 달 착륙 조작설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어요, 성조기에. 에? 조작됐습니다. 말이 안 그리고 되잖아요. 역대 미국 대통령이 매번 질문 받는데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안 믿을 만큼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자, 그동안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던 의혹들은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아폴로 11호 달 착륙 영상이 사실은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것인데 그래.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 바로 공상과학 영화의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라는 겁니다. 호호. 자, 아폴로 11호 달 착륙 1년 전인 1968년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개봉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영화를 본 나사가 큐브릭 감독을 스카우트, 아, 달 착륙 조작 영상을 제작했다는 겁니다. 형 엄청난 능력자 아닙니까? 네. 전 저분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자, 과연 그럴까요?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1980년 큐브릭 감독의 또 다른 명작 샤이닝에 아폴로 11호에 대한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비밀 코드가. 자, 먼저 영화 주인공인 잭의 아들 데니가 입은 스웨터에는 아폴로 11호가 그려져 있고요. 저 뒤에 넣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저걸 입고 나왔어? 그럼요. 저걸 왜 입고 나와? 그러게. 데니가 앉아있는 카페트의 무늬는 어, 실제 아폴로 11호 발사대 패턴과 유사. 그러네. 보십시오. 저런 패턴이 흔한 것도 아니에요. 또 주인공 잭이 속담인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라고 타이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 여기서 All, ALL이 어머머. A11, 즉 아폴로 11호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큐브릭 감독이 진짜 이게 말은 못하겠고 대회비니까 영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줬고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낸 거네.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방송까지 하고 있잖아. 혹시 뭐 큐브릭 감독이 뭐 해명은 했나요? 아쉽게도 큐브릭 감독은 이 음모론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정을 안 해? 왜 부정 안 해? 그리고 1999년 결국 큐브릭 감독이 봐봐. 세상을 떠나며 달 착륙 조작 음모론이 묻히는가 싶었는데요. 여봐. 그런데 16년이 지난 2015년 영국의 영화 제작자 패트릭 모레이가 생전 큐브릭과의 인터뷰를 공개. 어머머머머머. 그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거 봐라 이거. NASA promised me and gave me a lens, a special lens, which they used to photograph the moon. 진짜 저렇게 말했네. 자백을 했네 우리. 음모론이 아니네. 하지만 큐브릭 감독의 아내 크리스티아는 영상 속의 목소리는 실제 큐브릭의 목소리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음모론자들은 영상이 사실이라고 주장. 결국 큐브릭 감독을 둘러싼 달 착륙 조작 음모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